성시배기가 김구, 상해인 시정부 요원들, 김구, 여운영, 김규식, 조수아 모든 사람들을 평양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누가 데려갔냐니까 간첩인 성시배기가 데려가서 민족공동회의에 참여를 시키고 김일성하고 독대를 시켰어요. 김일성은요, 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세니까 김일성하고 악수하고 사람들 다 가운데는 당했어요. 그래서 김일성만 만나고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미쳐버렸어요. 미쳤어요. 그뿐이지 않습니까?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문화예술, 언론, 국방부 전체를 성시비가 완전히 틀어지고 북한한테 보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쟁 준비 끝났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러면 두 채널로 보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는 남로당의 박헌영, 하나는 성시배. 그래서 김일성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양쪽 채널로 보고를 받고 이건 확실하구나 해서 일어난 것이 6.25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일을 왜 장구하게 이렇게 설명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6.25 직전의 상태와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그야말로 모실 수 없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나오시죠. 이 할아버지는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인데 해방되기 전에 남로당에 가입을 하여 간첩활동을 했고 특별히 남로당에서 연락처를 맡아서 박헌영하고도 잘 알고 해방 전에 이미 김대중하고도 잘 알고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권세가 생겼죠. 3개월 만에 인군이 쫓겨서 북한으로 퇴각할 때 엄마가 한 말이 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여기 살면 죽어. 인민군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서 24년 동안 살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4년 전에 간첩학교에 징집이 돼서 4년 동안 김일성대학, 무슨 대학에서 간첩 훈련을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봤더니 어떻게 교육받냐 했더니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받는 것도 아니라 4년 동안 1대1로 교육을 받아요. 강사만 바뀌고 날마다 사람만 바뀌고 할아버지 혼자 먹고 교육을 하고 북한에서 남파 간첩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4년 동안을 세뇌를 시킵니다.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4년 끝난 뒤에 한국에서 올라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홍명이 보수사 홍명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 최고의 높은 사람입니다. 홍명이 그 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마지막 날 명령을 받고 너는 남한으로 내려가서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너가 남한에서 할 일은 뭐냐? 김대중을 도와라. 김대중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자, 지금 할아버지 여기 있으니 지난주 직접 질문하세요. 그래서 68년도에 인천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간첩활동을 배울 때 명령 1호가 뭐냐? 엄마를 만나면 안 됩니다. 남한에 들어가면 임실에 있는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피는 불보다 짙어서 벌써
인천에 딱 상륙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몇 번 엄마를 뒤에서 가서 멀리서 보다가 결국 나중에 엄마를 만난 후로 마음이 흔들려서 전향을 하게 돼요. 오늘까지 97세입니다. 연세가 97세. 97세입니다. 하시면서 1926년도에 태어나셔서 한국 근대사를 책이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직접 다 하고 이것도 남쪽에서 북쪽에서 양쪽에서 직접 다 경험해요. 특별히 68년도에 간첩으로 와서 전향한 후에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그동안 북한에서 24년 동안 교육받은 대로 보니까 그대로 되어가더라고요. 그대로 되어가더라고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남한이 그대로 되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큰 사건이 뭐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내가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김대중을 감축이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노무현은 사실은 감축이라고 볼 수 없어요. 노무현은 빨갱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떠밀려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사모한테 버림을 당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노무현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살하기 전에 유서에 뭐라고 써요? 정치하지 마라. 뭐냐? 속았다. 좌파는 속았다.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FTA 했죠. 제주도 강경기지 했죠. 그것 때문에 하고 열린당 더하기 노사모한테 버림을 당해서 이 노무현은 인생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지 말라고 원하겠습니다. 그게 좀 불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간첩 정도가 아니라 이놈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고 5년 동안 개발악을 떨다가 미국한테 태클이 걸려서 마지막 꼭지를 못 띄우고 주저앉는 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간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누구냐? 이재명은요 문재인하고 또 다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끝나고 있습니다. 연방 대통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시는데 이따가 오후에 나라 TV에서 박사님들하고 대담을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말하고 지금 흘러가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만 우리 할아버지하고 짧게 한번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 할아버지 할까지 대한민국의 100대 언론사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사들이요. 이거 보도 안 하시면 당신들도 이거 보도 안 하시면 어떤 언론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할아버지 연세가 올해 몇이시죠?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것 같이 1926년생이에요. 그래서 97세입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이고 내 손가락이고 몇 개로 보여요? 몇 개로 보여요? 여기 몇 개로 보이냐고 손가락이 여기 몇 개로 보이냐고 하나로 보여. 제가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할 때 벌써 아마 5번 했는데 했던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내가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내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중국 공안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내가 갇힌 적이 있었어요. 중국 공안이 수사하는 기법이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언제 출발했어? 심양에 와서 누가 만났어? 그럼 한 사람 나가. 다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거 또 물어봐요. 김포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 비행기 어디서 가져갔어? 누구 만났어? 내가 그래서 똑같은 말로 이렇게 물어보냐. 한국에서 내가 지금 외국운동하다가 검사한테 조사받은 게 97건을 받았어요. 97. 맞는데 한국 검사님들도 똑같아.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봐요. 오늘 물어볼 거 내일 또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한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 있나 없나 요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도 내가 검사한테 배운 것을 복원해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물어봤더니 5번 물어봤는데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합니다. 아까 보세요. 손가락 하나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안 났다는 얘기야. 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책을 30권 이상을 쓴 자료를 원고를 다 집에서 써놨는데 이걸 출판해 줄 사람이 있다. 내가 출판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어른의 정연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믿고 안 들은다면 대한민국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르신 해방될 때 연세가 몇 살이었어요? 해방될 때 한 20살이라고 했어요. 해방될 때가. 그러면 해방될 때 20살이면 다 알겠네요. 다 알아요. 뭐 2차 세계대전도 잘 알고 일본이 거기 가면은 중국을 침략할 때 바로 진화 사변이라고 해요. 그것도 알고 그 다음에 진화 사변 일으키기 전에 만주라고 있었어요. 그 만주 있어. 그 만주 사변을 해서 중국으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제2의 식민지를 만든 할아버지 이 말은 들어도 여기 기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만주 사변이 뭔지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아는 것만. 자, 그때 해방이 될 때에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는 거 들었죠? 예.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방의 기쁨을 해방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 관계가 참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기쁨에 넘쳤을 겁니다. 첫째, 뭐냐면 해방이 됨으로써 이 일제 식민지도 통치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데에 더 큰 의의를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미국이 뭐냐면 해방을 해주었다는 그런 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귀국을 해서 더욱이나 뭐냐면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해방되기 전에 남로당에 가입했죠. 남로당에 왜 가입했습니까? 1946년도 6월 25일 날입니다. 6월 25일 25일 날에 말하자면 46년도에는 남조선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그게 남조선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6월 25일에. 근데 할아버지 태어난 데는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데. 태어난 저 고향. 고향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자락의 그 박씨 가면은 침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씨 300년 동안 살았던 박씨 집단촌에서 살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외갓집에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외갓집에. 그렇죠. 외갓집에서 산 이유는 내가 설명할게요. 지금 기사.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딴 년하고 바람이 난 거야. 맞죠? 그래서 그 딴 년하고 도망을 갔어.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보다도 외갓집이 뭐냐면 차 살고 있었고. 아니, 저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아버지가 딴 년 만나서 도망을. 뭐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축척을 해가지고. 축척? 축척이 뭐예요? 이게 새치기 했다고? 작은 마늘을 얻었다 이거지. 얻어가지고 별도로 살았어요. 별도 살았는데, 그럼 그 작은 마누라한테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났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친엄마는 할아버지 하나만 낳고. 그래서 누님 세 분에다가 저 하나 났어요. 누님 세 분이 있었구나. 누님 세 분하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본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으니까 친정집으로, 외갓집으로 간 데가 임실이에요. 지난번 임실은 관천이에요. 그 외갓집을 가서 이제 얹혀서 사는데, 외갓집에 있는 친자식들은 다 공부를 시키고 와세다 대학을 보내고 다 공부를 시키는데, 할아버지는 공부도 안 시켜주고 일만 시켜먹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 김봉광 아들 와시다 대학교 다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를 만났더니 선배가 할아버지를 남노당을 가입시켰어요. 말하자면은 여가집에 가서 그렇게 희망을 품고 갔는데, 저는 목적이 그때 뭐냐면 여가집이 그 형님들처럼 와세다 대학교도 다니고 명지대학도 다니고 우리 그걸 희망이 그거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에 있는 전주고등학교 거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자기 아들들만 다 전여고 전주고등학교 다 보내고 딸을 말하자면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냐면 반발이 생겼어. 사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와세다 대학 다니는 동네 형님이 할아버지한테 책을 하나 줬다. 그 책이 뭔지? 그 당에 입당하기 전에 책을 빨간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빨간 책. 근데 이제 그 빨간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이 그때는 무슨 책인지를 몰랐어요. 빨간 책인데 그것을 보관하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기를 주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치까지라고 그러죠. 뭐냐면 오물 나온 거기다가 반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보고 다시 거기다 묻어보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식간에다가 항아리에다 감춰놓고 올 때만 꺼내보고 다시 덮어놓으라.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내용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모르고 읽어봐야 잘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우에 가서 저게 어디 북한에 가서 북한 가서 이제 가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는 확인해 보니까 박수준이 철학 말하자면 소련 공산당 역사 책이에요. 그게 빨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우에 가서도 뭐냐면 소련 공산당 역사를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공산주의 뭐냐면 진행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 소련공산당 역사였습니다. 자, 그때 북한에 가기 전에 예. 저 인천에 있을 때 박헌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박헌영. 그때 박헌영이 46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설하는데 연설하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46년도에. 그 다음에 김대중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김대중은 자유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같이 했어요. 네. 자유활동을 같이 했어요. 목포에서 있었고 나는 전라도에서 있었고 그래서 김대중에 대한 내력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건너뛰어서 6.25입니다. 6.25가 일어났죠. 6.25가 일어나기 전에 남한에서 북한에 넘어갔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6.25 전쟁 3달 전에 6.25를 준비하기 위하여 김삼룡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박헌영이가 일본이다. 박헌영, 이두화, 김삼룡, 홍준표, 그 다음에 홍준표가 홍준표, 그 다음에 마지막이가 이제 이재복인데 바로 그 김삼룡이가 6.25 전쟁 일어나기 3달 전에 북한에서 북한 도망갔던 놈이 내려와서 저 영광이죠. 영광에 와서 고향에 와서 김일성 장군이 내려온다 하고 이 준비 선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외에도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 중에 북한을 도망갔던 사람들이 6.25 전에 한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혹시 봤어요? 그때 많이 모임하면 월북을 많이 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홍명희를 비롯해서 김두봉 등 모임하면 여러 사람들이 아마 전쟁을 해외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인물들이 북한에 갔다가 뭐냐면 돌아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너뛰고 임실에 이민군이 오는 날짜가 언제 도착했어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8월 15일께입니다. 8월 15일. 8월 15일께 8월 10일께 전주가 뭐냐면 이민군이 입성을 했고 8월 15일께 이제 임실까지 왔는데 인민군이 할아버지한테 완장을 세워줬어요. 완장은 안 찼어요. 완장은 안 차고 남부당에 뭐냐면 인칠군당에 연락체계를 맡았기 때문에 완장을 차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때 몸에 힘이 딱 들어가고 권세가 생겼거든요. 하여튼간에 뭐냐면 임철군 관총장을 내서 제일로 청년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 하나 데려오라고 이렇게 했대요. 인민군이 그 중에 제가 선발이 됐으니까. 자, 그리고 임실군 정치고위부에 근무했어요. 할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하게. 네. 그때 인민군이 왔을 때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지주들 있잖아요. 지주들. 찔러서 안 찔렀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건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민을 보니까 밑바닥에 있는 모성들 이런 애들이 전동해서 시주들을 막 때리거나 대나무를 찌르거나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게 주로 인민군이 내려와서 저번에 인민군들은 국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지만은 인민군이 내려오자 거기 가면 북지방에 있는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인민군은 국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부조와 지중 이 사람들을 죽일 시간이 없는 거야. 국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마을에 있는 이 모든 학살은 누가 일으키느냐? 마을 안에 있는 여성들. 이게 이천 교수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마을 안에 있는 좌파들이 우파들을 마을 안에서 죽인 시간. 맞죠? 그게 말하면은 치주라든가 이런 데서 거센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냥 인민군이 탁치니까 그냥 찬사를 지주들, 경찰관들, 말하자면 공무원들, 통치사네, 군소네 이런 사람들 그냥 무작위에 투리를 잡는 거니 그 거센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낙동강까지 갔다가 인민군들이 인천 백악관 장군이 상륙작전 하니까 다시 쫓겨서 인민군이 다시 북한으로 퇴각하니까 이제는 다시 마을 안에서 인민군은 국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마을에 대해서는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이제는 우파가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빨갱이에 뜯는 머슴들 있죠. 그분들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반대로. 그런 게 그냥 서로 복수를 한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인민군이 거기 가면 후지를 할 적은 그렇지. 군의 전라북도면 전라북도에 이렇게 시군이 있는데 다 정치보육부라고 지금의 국정원과 같은 그 북한의 그 정치보육부가 있었어요. 그 정치보육부가 거기 가면은 참고죠. 그 군내에 지서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머슴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면 그 반동문자들 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체포해서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정치보육부에서 그렇구나. 또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게 마을 안에서 우파가 좌파가 우파를 세 달 안에 죽이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사진, 시체 또 다른 사진 보세요. 자세히 너무 빨리 넘기지 말고. 전주 교도소에서도 그냥 집단적으로 자, 또 보세요. 또 보세요. 또 보세요. 또 보세요. 여기 우물은 이 우물 안에 나중에 확인했던 시체를 떴는데 우물 안에만 300개 시체가 나왔어요. 이 우물 속에 300개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3,000개. 시체가 3,000개. 3,000개. 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내가 존경한다는 말도 하기 싫어. 국민 여러분, 이 시체를 보고 뭔 느낌을 갖습니까? 이게 과거에 지나간 역사 같으면 내가 왜 이걸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날 시체 사진은 이거에 1000배, 10,000배가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예견하고
선포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